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하고 네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그냥 입력해주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셀서식을 지정하는 그 문제고 3번 문제가 연결된 그림, 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우리 조건부서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트에서 다음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우리 그림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우리 B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이 데이터, 이 제목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12번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생산량이 됐든 최대 생산량이 됐든 이곳에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거 이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는 따로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숫자만 써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근데 이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는 요 기호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0.00%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소수점도 입력하고 퍼센트도 입력하고 우리가 직접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영어가 막 섞여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영어가 전부 다 대문자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 시작하기 전에 아예 키보드 상태를 대문자로 바꿔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4번까지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셀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그 문제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A의 1번부터 H의 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병합하고 이제 가운데 맞춤 그거 이제 지정해 주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때는 우리가 이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이제 HY 경고딕이다. 글꼴 크기는 16이다. 그리고 밑줄은 이제 이중 밑줄이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 글꼴에는 이 그룹에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글꼴은 지금 여기서 변경을 시켜주면 될 거고 글꼴 크기는 지금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밑줄 글자 밑에다가 이제 밑줄을 집어넣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중 밑줄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 높이는 30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때 셀 스타일은 강주색 2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 1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셀 스타일을 적용하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셀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 됐든 글자 크기가 됐든 밑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글꼴이든 글꼴 크기든 이중 밑줄이든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셀 스타일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셀 스타일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셀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그 문제가 나오면 얘를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이중 밑줄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랬으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셀들이 한 칸으로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타일 바로 적용시키자고요. 셀 스타일에서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셀 스타일이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주색 2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전부 다 적용이 됐고 그때 글꼴은 이제 HY 경고딕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HY 경고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 크기는 16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16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 밑줄을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밑줄 요거 이제 선택해서 이중 밑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행 높이는 30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 번호 1행 하고 있으니까 이 행 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행 높이 요거 이제 찍어준 다음에 우리가 3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행 높이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의 1번 셀에 그랬습니다. A의 1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셀에 제목 문자열 양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앞뒤 얘기하는 거죠. 앞뒤에다가 특수문자 요거를 이제 삽입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A의 1번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자음, 한글 자음을 누르고 이제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미음 누르고 이제 우리 한자 키요.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쭉 뜨는데, 그때 이제 우리 보기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이 미음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 문자가 다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까만색 동그라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이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요 특수 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가 이 제목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A4번에서 A6번이요. A4번에서 A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7에서 A9번이요. A7에서 A9번이다. 그럼 지금 요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A10번에서 A12번이요. A10번에서 A12번이다. 그럼 지금 요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A의 13번에서 C의 1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13에서 우리 C의 13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4개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A의 4번부터 A의 6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하고, 세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하고, 네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4개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그거 누른 거 이제 손 띄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4개 영역에 대해서 여러 칸으로 돼 있던 게 한 칸으로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A의 3번에서 H의 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A 3번부터 H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H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글꼴 스타일 굵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노란색 그랬으니까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표준색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H의 4번에서 H의 12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H의 4번부터 H의 12번 그 영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료일이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날짜가 들어있는데, 이 날짜는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 형식을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의 예를 봤을 때 2022년 1월 1일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이거를 지금처럼 01일 토요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일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것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2022년 1월 1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 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를 4개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는 2022년 1월 1일 하고 이렇게 날짜가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문제처럼 풀지 말고 요일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D가 이제 원래 1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D 하고 D를 이렇게 이제 3번을 쓸게요. 이렇게 3번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D를 4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D를 4번 써주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A를 이제 3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A를 이렇게 이제 3번 써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일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A를 이번엔 4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요일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는 제가 DDD 요걸 이제 3번 쓴 거고 얘는 이제 DDD 하고 4번 쓴 거고 얘는 이제 A를 3번 쓴 거고 얘는 이제 A를 4번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토 요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를 이제 4번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H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12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셀 서식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고 이곳에 형식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린 다음에 우리가 2를 이제 두 글자를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2를 대신해 주는 그 서식 코드가 우리 D니까 DD하고 이렇게 이제 2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1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1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1이라고 쓰고 나서 그 뒤에 가로 여는 것도 있죠. 그 가로 여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줄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요일을 토요일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A 하고 A를 4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가로 닫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 쌍따옴표로 우리 가로 닫는 거 그거까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4번 문제 풀 때 그때 쓴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다가 DD라고 써서 두 글자 2를 이제 2글자로 표현해 준 거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1이라는 글자랑 가로 연 거 이거를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줬어요. 그러면 1하고 이제 가로 여는 것까지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A를 4번 썼으니까 각각의 이제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이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3글자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가로 닫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가로 닫는 것도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 닫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A의 3번에서 H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A의 3번이다 그러면 이 제목부터죠. 이 과정 코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1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시키래요. 그리고 H의 13번 셀은 그랬습니다. H의 13번이다 그럼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요 셀에는 X자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대각선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H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모든 테두리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테두리가 다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HA 13번 이 셀에는 X자 모양으로 이제 대각선을 집어넣을 겁니다. 해서 HA 1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대각선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요 아이콘을 이제 땅땅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대각선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자 모양으로 대각선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셀 서식 지정하는 요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 우리 요일과 관련된 그 서식 코드 잊어버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객별 통화 요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우리 문제를 봤을 때 고객별 통화 요금 이 표에서 요금제가 우리 영상이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요금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CR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그때 그 요금제가 영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거 이제 찾고, 그리고 통화 요금은 우리 FL에 쭉쭉쭉 들어 있죠. 이 통화 요금이 4만을 이제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 달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건이 요금제에도 붙어 있고 통화 요금에도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고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고급 필터 그 조건은 A의 16에서 C의 18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A의 16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요금제라는 곳에 조건이 붙어 있고 통화 요금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이 제목을 봤을 때 중간중간에 뭐 띄어쓰기 그런 건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요금제라고 쓰고 그 옆에다가 통화 요금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요금제가 영상이랑 똑같은 거 찾을 거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가 영상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통화 요금이 4만을 이제 초과하는 그 데이터요. 그래서 우리가 크다라는 요 기호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4만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영상이다, 크다 4만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써줘야 지금처럼 엔드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묶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거 다 썼고요. 그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고급 필터 그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이제 A의 20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다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데이터 중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고급이요. 고급에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에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이 데이터 범위 전체 범위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 범위요. 우리가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지정해 놓은 거 요만큼 있죠. 요거 요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이다 라고 해서 A의 20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요금제를 보니까 둘 다 영상이죠. 그리고 통화 요금을 봤을 때 둘 다 이제 4만을 싹 다 이제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고급 필터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4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4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A의 4번부터 I의 10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A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기획팀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10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지급일이라는 게 있대요. 지급일이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날짜가 들어있는데 이 날짜가 우리 2022년 7월 31일 이전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는 꼴로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주황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급일 날짜들 중에서 이 날짜 이전인 그 데이터들만 이제 우리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지급일에는 날짜 형태로 날짜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날짜를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데이터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그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을 할 거죠. 그때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냐, 아니면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셀 주소를 이제 표현하는 그 참조 방식이 달라지죠. 그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1번 셀이라는 이 셀 주소가 있을 때 지금처럼 A라는 그 열 머리글에만 우리가 이제 달러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열 전체에다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이제 A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있을 때, 우리 1번 행 번호 앞에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10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갈 때 지금 우리 홈에 우리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이 위에서 우리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수식을 작성할 거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급일이 있다. 이 지급일이 2022년 7월 31일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요 기호를 붙여주고 이하 고 기호 붙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2022년 7월 31일 그 날짜를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이제 데이트라고 써주고, 그리고 연도에 해당하는 게 2022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7월 컴마 찍어주고 31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가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라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이제 수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C의 4번 셀이다 라고 해서 셀 주소를 이제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요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행 번호에는 달러가 붙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 색은 표준색 주황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날짜를 봤을 때 7월 31일 2022년 7월 31일 그 이전인 그 날짜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C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해라. 그때 비교하는데 어떤 날짜?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2022년 7월 31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써줬죠. 이 날짜 이전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하라는 그 기호를 이렇게 이제 찍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셀 주소를 우리가 찍었을 때 그때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셀 주소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 문제에 있는 거 4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셀 서식 지정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 셀 스타일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먼저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셀 스타일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그런 글꼴이 됐든 글꼴 스타일이 됐든 밑줄이 됐든 그런 거를 나중에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그거 셀 스타일을 먼저 적용시킨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우리 요일 지정할 때 요일이 총 4가지가 있었죠. D를 3번 쓰냐 4번 쓰냐 A를 이제 3번 쓰냐 4번 쓰냐에 따라서 요일이 이제 표현되는 게 달랐어요.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3번 문제 연결된 그림 그걸로 이제 붙여넣기 하는 거 있었죠. 그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 연습을 안 하면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헷갈린다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고요. 해서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꼭 그 문제는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